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드윗의 대표 김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실제로 기업들이 주식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사례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요. 저는 고려대학교 문해창작학과를 나왔고 영화 감독을 꿈꾸면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으로 가면서 블록체인이랑 이런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9년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3년 차 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저희의 비전이 Prove Your Work라고 해서 과정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힌다라는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 자체가 제가 카이스트에 갔는데 주변에 다 연구원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 서울대, 카이스트 등 유명 대학의 연구원들을 100명 넘게 인터뷰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진짜 놀랍게 밖에서 보면 그들은 굉장히 고학력자이고 너무나 능력자인 사람들인데 실제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은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자체가 이런 연구라는 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사실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연구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이 맞나? 혹시 아니면 내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쩔 때 가장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놀랍게 엑셀 작업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답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엑셀은 작업하면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오히려 그냥 교수님이 시키는 엑셀 작업할 때가 나는 하루에 가장 보람스럽다라고 하니까 제가 근데 그분들이 사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자산인데 이거를 좀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정의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뭐 연구원들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기업에서도 R&D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의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토이스토리 2를 만들 때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짧게 한 2분 정도 영상으로 이 만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o, who's the real Buzz? 토이스토리 1편의 폭발적인 인기로 초대박이 나면서 디즈니의 강요로 시작된 후속작. 비록 계획에는 없었지만 존 라세터 감독과 픽사 제작진들의 영혼을 갈아넣은 장인 정신으로 1편을 능가한 후속작이라는 평을 받은 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토이스토리 2편은 9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9,7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5,5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99년 글로벌 흥행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 중에서도 3위입니다. 평가는 1편과 마찬가지로 로튼토마토 100%, 메타크리틱 88점, IMDb 7.9로 1편 못지않은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디즈니 작품 중 미녀와 야수, 그리고 라이온킹에 이어 유일하게 골든글러브 작품상을 수상한 세계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은 시리즈 통틀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토이스토리 1편에서 제작을 갈아엎은 블랙프라이데이 릴리즈 사건을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2편에서는 제작을 2번이나, 그것도 개봉을 9개월 앞두고 갈아엎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는 코드 RMRF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모든 캐릭터들의 데이터는 단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배경이나 영화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따로 3D로 렌더링되어 각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디로 예를 들자면 모자부터 배지, 신발, 벨트 등 전부 다 따로 만들어져 저장되어 있고 이 모든 파일들이 저장된 단 하나의 컴퓨터에서 각자 필요한 소스를 가져와 작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직원이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하다 실수로 파일을 삭제하는 코드 RMRF를 입력해 모든 데이터를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파일들이 삭제되는 과정을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목격한 기술 감독 오렌 제이콥은 His hat disappeared, and then his boots disappeared, and then as we kept checking, he disappeared. Buzz, Potato Head, Ham, and Rex had all vanished. 서둘러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뽑으라고 지시했지만 We don't have time. Pull the plug. All right, buddy, your funeral.
무려 2년 동안 작업한 파일 중 90%가 날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개봉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백업 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 당시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고 하는데요. Oh well, we tried.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에 출산을 앞둔 픽사 직원 갈린 서스만은 재택근무를 했고 때문에 토이스토리의 모든 데이터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픽사 직원들은 갈린의 컴퓨터를 이불에 둘러싸 4 or 5 of us carried it in like you would an Egyptian pharaoh. 5,500억 원짜리 데이터를 픽사 스튜디오로 무사히 옮기며 토이스토리의 대부분의 파일들을 다시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못지않은 이 RMRF 사건은 토이스토리 4편에서 이스터에그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코드 하나를 잘못 입력을 했는데 모든 데이터가 5,500억짜리 데이터가 사라진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옛날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이스토리 2가 개봉한 지는 꽤 됐으니까. 근데 최근에 IBM의 최신 리포트를 보면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95%가 사람의 실수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수로 지워버리고 누군가가 가지고 나갔더니 유출돼 버리고 사실은 누군가의 해킹보다 내부 직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이지 않고도 실수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다루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해킹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안 이런 걸 철저히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실수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를 보완을 하고자 여기에서도 최근에 기술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보신 문제점 같은 경우는 백업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컴퓨터에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누가 꺼버리거나 삭제를 해버리면은 복구를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IPFS라는 분산 스토리지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혹시 좀 NFT 요즘 좀 핫한 이슈죠. 그래서 NFT라는 게 어떤 그 원본을 누가 가질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원본이 정말 중요한 곳에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원본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R&D 데이터를 다루는데 R&D 데이터를 저희 서버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에 대륙별로 하나씩 다 나눠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파일 하나가 올라오면은 다 나눠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실수로 삭제를 했을 때 다른 곳에서 백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클라우드를 쓴다 아니면 어디에 우리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는다가 끝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퍼져서 저장해 놓고 실수에 대비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을 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왜냐면 여기저기 있으면 유출이 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실제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뭐 어디에서든 대륙에서 하나든 뭐든 하나만 찾으면은 그게 유출이 되니까 이게 그냥 스토리지만 분산을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PFS라는 기술이 최근에 나오고 굉장히 NFT에 많이 쓰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에는 좀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분산된 파일을 봐도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열어보지 못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IPFS는 어떻게 보면 P2P 같은 거예요. 어디에 여러 군데 올려놓는다. 때 이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은 걸 내가 다운받아도 내가 이 암호화를 풀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을 시킬 수 있다. 인데 실제로 저희가 암호화는 되게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용하실 공인인증서도 이런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자체는 시크릿 쉐어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공인인증서는 키 2개가 일치해야만 열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저희는 키 하나를 5개로 쪼갠 다음에 3개 이상이 모여야만 이 원본을 풀 수 있다. 그래서 회사의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저희 기업이나 이렇게 공동의 다수가 동의를 해줘야만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분산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분산 스토리지도 분산을 해놓고 암호화 키도 분산을 해놔서 굉장히 열어보기가 힘들게끔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된 거를 누가 어디에 접근했는지는 저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다 인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작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기업의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기술 스택으로 기업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업 데이터를 관리하기에 적절한 기술의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요즘은 정말 대기업에서도 자체적인 R&D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R&D라고 하면 보통 대학원 연구소에서만 할 것 같은데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리서치 랩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저희의 그 기업의 100% 연구원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대학원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이랑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R&D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만 활용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오픈을 해서 이 데이터에 조금 더 부족한 점이나 오류를 같이 찾아냅시다 라는 오픈 사이언스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저희 IT 업계에서는 오픈 소스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공개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기 오류 있는데 이것도 고쳐봅시다 해서 거기에 연달아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조금 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쓸 수도 있고 내가 쓰다 보니 찾지 못했던 오류를 또 자기가 찾아서 그것도 같이 공개하고 그러면서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IT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오픈을 해서 우리가 혁신의 속도를 앞당기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또 나가면 안 되는 데이터들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동시에.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원격 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토이스토리 사건처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노트북 안에 기업의 데이터들이 다 있으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토이스토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행히도 운이 좋게 백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됐지만 사실은 그게 유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또 안 좋은 예시가 됐겠죠. 실제로 요즘은 데이터 유출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유출이 심해지다 보면 국제적으로 그러면 기업의 데이터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는 규제도 같이 심해져요. 그래서 없던 규제도 같이 생기고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규제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 보여드린 드라타랑 반타와 같은 서비스들이 사실 2020년에 오픈한 서비스들인데 지금 벌써 유니콘이 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유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맞추려고 하고 규제를 맞추는데 이런 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자체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협력을 하면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협력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출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업과 다른 기관이 같이 하려면은 결국엔 이쪽 데이터도 가야 되고 저쪽 데이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출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 더 중요해지고 안전해지려면은 실제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규칙 같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규제들도 점점 심해지면서 신경을 써야 되거나 회사에서 관리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스타트업은 대기업이랑 같이 협력의 기회가 있어서 자료도 다 만들고 우리는 이런 회사이고 이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너네랑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안서 아이템을 다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다른 기업이랑 한다고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항상 의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를 하고 유출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기업의 협력의 지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좀 돌파를 하고자 버추얼 데이터 룸이라는 기술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버추얼 데이터 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상의 데이터 룸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협력을 할 때 저희의 문서나 제안서를 PDF 파일로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이 아니라 가상 데이터 룸에 올려놓고 너네가 들어와서 내가 일정한 시간 내만 봐라.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자료는 없어진다. 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파일로 보내던 게
그런 보안 설정이 된 링크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VDR 서비스가 조금 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서비스 닥샌드의 소개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Attaching important files is a huge risk. You lose control the second you hit send, leaving you with nothing. DocSend erases this mystery, giving you full control and visibility over your documents. See exactly when a document's opened, and see how long they look at each page. Security automations include password protection, email verification, or an NDA at the front gate. Control document permissions and expiration dates down to the individual. Control the who, where, and when with DocSend. Get the DocSend edge and share intelligently. 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자료를 가진 사람이 모든 컨트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PDF로 보내버리면은 그 순간 만든 사람에 대한 권한은 모든 게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어디로 유출을 하든 누구한테 주든 트래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가상의 데이터 룸에 올려놓는다는 거는 이 만든 사람이 모든 걸 컨트롤을 가능해요. 네가 언제까지 읽을 수 있고 프린트는 가능한지 아니면 NDA가 필요한 건지 누구는 읽을 수 있고 누구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권한이 만든 사람한테 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추얼 데이터룸 자체가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PDF로 보내는 미국 회사는 없어요. 다 링크로서 이런 보안 설정이 된 VDR을 써서 메일을 보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안 되긴 했는데 미국 회사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랑 일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링크로 받으실 거예요, 모든 자료를. 그리고 특징이 누가 얼만큼 확인했는지까지 트래킹이 가능해요. 그 의미 역시 모든 컨트롤을 이 보낸 사람,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실제로 버추얼 데이터 룸의 시장 크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원래는 대기업만 구축해서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스타트업들,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아까 보여드린 닥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드롭박스에 인수가 되면서 굉장히 일상에 자연스러운 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VDR 자체가 M&A 실사, 회계 실사를 할 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회사를 인수하는 걸 검토해 주세요 할 때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재택 근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 M&A 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마케팅 자료라든지 뭐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뭐 투자 유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문서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원래는 M&A 할 때만 사용했기 때문에 금융 쪽 분야에서만 특별히 사용하던 기술을 이제는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정도고 미국에서는 진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VDR 서비스가 너무나 흔하고 이런 걸 써서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사실은 안전하게 관리한다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보안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안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 일이 크게 터지기 전까지는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굳이 해야 될까? 지금도 우린 충분히 아직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거를 돈을 내고 꼭 써야 될까? 이런 게 약간 방어적인 개념이 더 커요. 누가 우리 거를 못 가져가게 한다. 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이런 과정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관리를 한 게 이 회사에도 이득이 돼야 돼요. 근데 방어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와닿기가 어려워요. 누가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우리가 이게 우리 과정을 잘 지켰더니 이득을 봤다라고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좀 요즘 풀고 있는 게 좀 가출원 쪽으로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출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짧게라도 소개를 드리면은 가출원이라는 것은 정식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까지 연구한 데이터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가짜로 정말 출원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이게 완성이 되면 정식 출원을 하면은 날짜를 가출원한 날짜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권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갑자기 가출원이 나온 이유는 앞에서
과정의 데이터를 다 정립을 해놓으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일단 출원을 하면서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에게 저희도 R&D 데이터랑 비즈니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한테 이렇게 하면은 가출원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기업의 지식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고 실제로 특허 출원 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고 저희 회사는 앞으로 가출원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거를 좀 적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카이스트에서는 창업원 프로그램 중에 스타트업을 경진 대회를 하는 3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랑 이런 특허 가출원을 같이 사용을 해서 거기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R&D 데이터 그 과정을 모두 다 인증을 받게 해요. 그 다음에 경진대회가 끝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가 가출원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경진대회만 가지고도 모두가 출원증을 하나 가지고 있고 1년 내에 조금 더 발전한 뒤에 정식 출원을 하면 이때로 날짜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우선 여기 경진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비 창업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많아지는데 이 예비 창업 때 협력이 더 무섭거든요. 다 뺏길 것만 같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을 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이스트 창업원이랑 계약을 했는데 거의 2년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고 학생들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게 기업이 가출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가도 요즘은 가출원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쪽에서의 니즈가 더 크다라는 걸 좀 깨닫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일반 기업 대상으로는 웨비나를 한번 열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면은 가출원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참가 신청을 153명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웨비나를 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 가출원을 하면 진짜 스타트업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공동 웨비나를 열면서 스타트업들에게 많이 같이 이렇게 과정도 다 중요하고 실제로 자산이 될 수 있다를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이렇게 특허가 없이도 지킬 수 있다. 가출원만으로도 일단 먼저 지켜놓자라는 주제로도 했는데 신청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초기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가들이 오히려 가출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저도 스타트업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턱이 되게 높아요. 특허 출원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거의 최소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높은데 이 가출원은 그거에 뭐 10배 이상이 저렴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 창업가여도 진행을 한번은 해볼 수 있는 거여서 좀 오히려 초기 창업가일수록 문턱이 낮아서 가출원을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 단계의 기업들도 데이터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기업이나 이미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몇억 원씩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자체적인 규칙도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 아니면 예비 창업가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구축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솔루션이랑 가출원까지 연계를 해서 기업의 데이터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짧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까지 기업들이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